상시의 흐름을 다 센서 스튜입니다. 이시바 총리가 총리 취임 불과 11개월 만에 전격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이시바 총리가 사임하고 나서 일본 정계에서는 다음 총리가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이시바 총리는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모두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중의원과 참의원 양원 모두에서 과반을 동시에 잃은 것은 1955년 창당된 이래 처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시바 총리에 대한 지지율도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었죠. 그렇다 보니 자민당 내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시바 총리를 내쫓아야 한다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는데요. 사실 이시바 총리는 7월에 열린 참의원 선거에서 패배한 뒤에도 자민당 내에서 책임론이 계속 나왔으나 지속적으로 정권 유지를 이어나갈 것을 밝혔습니다. 심지어 중의원을 해산한다거나 총선을 실시한다는 등 지속적으로 자민당 내 반 이시바 세력들을 견제하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었죠. 하지만 자민당 내의 반발은 너무나도 거셌습니다. 중의원을 해산하려고 한다는 발언을 이시바 총리가 하다 보니까 여야를 막론하고 이시바 총리가 총리 자리를 지키기 위해 의회를 해산하려 한다는 비판도 고조되기도 했죠. 사실 이시바 총리는 자민당 내에서 그리 인망이 높은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자민당 내의 야당이라고 불리며 자민당 내에서 비주류의 길을 걸어왔죠. 사실 이시바 총리가 대중들의 지지를 어느 정도 받긴 했지만 이지아 총리가 된 것은 당내 장악력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장 2008년부터 지금까지 4차례나 자민당 총재 선거에 도전했지만 실패한 원인이 당내 장악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었죠. 오죽했으면 이시바 총리의 측근들이 파벌 회식 정도는 나오라고 할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인맥 관리를 안 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었죠. 이렇게 당내 장악력이 부족한 건 그대로 이시바 총리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시바 총리가 총리 자리에서 안 내려오겠다고 하니까 자민당에서는 이시바 총리를 끌어내리기 위해 사실상 총리 불신임에 해당하는 총재 조기 선거 여부를 확인하는 강수를 두었습니다. 이에 따라 9월 8일에 의원 295명과 전국 지부대표 47명, 총 342명을 대상으로 조기 총재 선거 시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었습니다. 만약 이 총재 조기 선거 여부에서 찬성하는 사람이 172명이 넘어가면 총재 선거를 앞당겨 치를 수 있습니다. 즉 찬성표가 더 많아지면 이시바 총리는 자리에서 내려와야 했습니다. 이는 분명한 이시바 총리에게는 악재였는데요. 그렇다고 여론이 이시바 총리에게 우호적이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의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찬성 161명, 반대 50명, 무응답 131명으로 찬성 여론이 반대보다 압도적으로 높았고요. 후지테레비 조사에서도 찬성이 151명, 반대 56명, 무응답 135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시바 총리에게 퇴진 외에는 별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다 보니 이시바 총리는 결국 9월 7일에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임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때 이시바 총리는 아직 해야 할 일들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물러나는 고뇌의 결단을 했다며 임시 총재 선거 요구 의사 확인으로 나아가면 당내 분열만 생긴다고 판단했다고 발언하였죠. 이시바 총리는 정권 유지에 대한 의지는 강했지만 반 이시바 세력을 중심으로 한 사태 압박에는 더는 버티기 어려웠다는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시바 총리는 임기 2년 이상을 남겨두고 사임을 선택하게 되었죠. 그렇다면 다음 총리는 누가 될까요? 일본은 의원내각제 국가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을 국민이 뽑지 않고요. 다수 의석을 보유한 당대표가 총리가 되는 구조입니다. 후임 총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 뒤에 국회 지명 선거를 거쳐 결정됩니다. 근데 보통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이긴 사람이 총리가 됩니다. 현 상황에서 봤을 때 이시바 총리는 우리 펀쿨색자로도 유명한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을 밀어주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이시바 총리는 사임 발표 하루 전날인 9월 6일 밤에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을 총리 공저에 불러 2시간 동안 면담을 하기도 했는데요. 아무튼 가장 유력한 사람은 두 명입니다. 강경 우익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의 전 경제안보 담당상과 펀쿨색자로 유명한 고이즈미 신지로죠. 최근 들어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의 인기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이즈미 신지로는 이시바 정권에서 농림수산상으로 기용되어 쌀값 안정화에 이바지했다는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누가 총리직이 되더라도 큰 난간에 봉착할 것입니다. 이미 자민당은 소수 여당으로 전락한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야당과의 협력을 누가 더 잘 이끌어내냐가 중요한 상황인데요. 당장 열린여당의 공명당과 일부 야당의 협력이 없으면 예산안이나 법안 처리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의 후견인을 자처하는 스가 전 총리는 일본 유신회와 굵직한 인맥을 부여하고 있고요. 현재 빠른 속도로 세력을 확장 중인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 역시 고이즈미 농림수산상 측과 협력하기 쉽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민당 내부에는 고이즈미 팀이라고 파벌이 존재할 정도로 당내 입지도 튼튼한 편입니다. 이에 비해서 강경 우익 성향인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일본인 퍼스트를 주장하는 참정당이나 국민민주당으로 흘러들어간 보수층의 표심을 자민당으로 되돌려올 수 있다는 분석도 있죠. 어찌됐든 누가 되든 쉽지 않은 국정 운영을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미우리 신문이 최근에 벌인 여론조사에 따르면 자민당 총재에 적합한 정치인 1위는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24%로 집계가 되었고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21%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여론조사는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젊은 층에서도 지지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하지만 그런데도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이 총재가 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민당 총재 선거에 일반 유권자가 참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자민당 당원과 소속
소속 국회의원의 투표로만 결정이 됩니다. 이 때문에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보다 당내 입지가 탄탄하므로 상대적으로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이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조사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자민당 지지층 중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을 지지하는 사람이 32%로 1위,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을 지지하는 사람이 17%로 2위를 기록하면서 아마도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이 차기 총리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한편 일본의 총리 교체는 한일 관계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이시바 총리가 한일 관계 개선에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인지라 차기 총리가 누가 되더라도 한일 관계는 후퇴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종전 80년 전몰자 기념식에서 일본 총리로는 13년 만에 전쟁의 반성을 언급했고 8월 2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 미국과 협상 정보를 상세하게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시바 총리는 총리가 되기 전부터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는 참배하지 않은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당장 이시바 총리는 사인 발표 회견에서도 외교 성과를 언급하던 중 이재명 대통령과 결실 있는 회담을 했다며 아시아 여러 나라와 연대해야 한다고 밝혔죠. 하지만 유력한 총리 후보인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의 경우에는 강성 우익 정치인입니다. 한국에는 민감한 야스쿠니 신사에는 매년 3번씩 꼭 참배하는 인물이에요. 작년 자민당 총재 선거 때도 총리가 되어도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겠다는 발언을 한다거나 독도와 관련해 한국이 더는 구조물을 못 만들게 하겠다고 발언하기도 했고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인 강제노역도 부정한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그나마 한국으로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이 되는 게 유리할 것 같긴 합니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보다는 한일 관계에 유연한 편이거든요. 당장 전에 방한했을 때 현충원을 참배한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다만 고이즈미 농림수산상도 8월 15일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던지라 이시바 총리만큼 한일 관계가 개선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차기 총리는 어떤 문제를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까요? 사실 차기 총리가 당장 직면하게 될 가장 시급한 과제는 외국인 문제입니다. 일본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이고 생산 가능 인구는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단순히 출산 장려 정책만으로는 인구 감소를 막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외국인 노동자와 이민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본 사회가 아직 외국인 수용에 매우 보수적이라는 점입니다. 일본 정부는 아베 정권 때부터 노동시장을 개방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라서 생기는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었는데요. 일본의 많은 외국인 관광객과 노동자들이 밀려오면서 이들로 인해 생기는 사회 문제가 한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외국인에 대한 반감이 커지게 되었고요. 이에 따라서 참정당이 아주 커진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죠. 자민당은 당장 이 외국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차기 총리가 만약 이 문제를 방치한다면 일본 사회는 빠르게 양극화가 될 겁니다. 당장 도쿄와 오사카 같은 대도시에서는 외국인 비율이 꾸준히 늘고 있죠. 어떤 결단을 내릴지는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외국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결단을 내릴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안보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일본은 이미 지난해부터 국방비를 GDP의 2%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후 일본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미국과의 안보 공조를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죠. 문제는 국민 여론입니다. 방위비 증액을 위해선 증세가 불가피한데 경기 불안과 물가 상승 속에서 세금 인상은 큰 반발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즉 차기 총리는 일본의 경제와 안보 노선을 결정지을 중대한 분기점에 서 있는 셈입니다. 일본이 지금 위기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도약을 할지 아니면 더 큰 혼란으로 빠져들지는 앞으로 몇 달 안에 드러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차기 총리가 누가 될 것으로 보이나요? 댓글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